안녕하세요, 셰프 남정은입니다. 오늘 요리는 프랑스식 고로케 크로메스키를 선보여 드리려고 하는데요. 재료 소개 먼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 훈제오리 200g 정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익힌 감자도 똑같이 200g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 치즈가 들어가는데 에멘탈 치즈, 모짜렐라 슈레드, 체다 치즈든 어떠한 치즈든 상관이 없습니다. 에멘탈 치즈 얘도 100g 정도 준비해 놨고요. 양파는 한 60g 정도 준비해 놨습니다. 이번 게 고로케이다 보니까 한번 튀겨 볼 거예요. 그래서 계란 한 알, 빵가루랑 밀가루를 충분하게 준비해 주시면 되세요. 이제 크로메스키랑 같이 곁들일 소스를 준비해 드릴 건데요. 소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마요네즈 200g, 레몬 주스, 그리고 마늘 4쪽이 들어가서 다져서 첨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올리 소스라는 프랑스 전통 소스가 완성이 됩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 먼저 손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 같은 경우에는 0.2mm로 잘게 다질 거거든요. 곱게 다진 양파는 지정된 볼에다가 한번 담아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훈제오리 한번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양파랑 똑같이 0.2mm로 가로 세로 곱게 다져주시면 되세요. 크로메스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방식이 부드럽게 익힌 닭고기살을 잘게 찢어가지고 양념소를 만드는 경우가 대체적입니다. 저희는 속성으로 이제 훈제오리를 좀 준비를 해놨고요. 잘게 다진 오리는 같이 앞전에 함께 다져 놓은 양파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가지 재료 첨가할 건데요. 일반적으로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생 감자를 푹 삶아 주신 다음에 한번 식혀서 넣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익힌 감자 첨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에멘탈 치즈 모두 첨가해 주세요. 에멘탈 치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념 소를 만들 때 부드럽게 반죽을 만들어 준 다음에 한번 튀겨주면은 치즈볼처럼 쭉쭉 늘어나면서 좀 부드럽고 바삭한 이런 식감을 주기 위해서 한번 첨가하는 거고요. 이제 소금 10g 정도 첨가해 주시면 되세요. 에멘탈 치즈 자체도 충분히 짜고 훈제오리도 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금을 너무 과도하게 넣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후추는 1g 정도 첨가해 주시면 됩니다. 집에 통후추가 없으실 때는 순후추 이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모든 재료를 한번 골고루 섞어 볼게요. 이제 양념소가 다 준비가 되었고요. 60g 정도의 규격으로 동그랗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크로메스키는 동그랗게 만드는 게 일반적인 정석이고요. 집에서 하실 때는 정사각형이나 좀 다양한 모양으로 진행해 주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이제 밀개빵으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 반죽을 먼저 밀가루에다가 한번 버무려 주시고요. 덧가루를 많이 붓지 않게 한번 탈탈 털어 주신 다음에 계란물로 한번 입혀 주시고, 계란물 같은 경우에는 밀가루가 충분하게 적신 상태에서 빵가루로 넘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좀 흠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충분하게 적셔 주시고 다음에 빵가루로 고루 덮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밀개빵을 함으로써 모양이 조금 찌그러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동그랗게 모양을 다시 한 번만 잡아 주시면은 이제 튀길 준비가 됩니다. 이제 소스인 아이올리 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아이올리 소스의 궁극적으로 핵심 재료인 것은 마늘입니다. 익혀서 넣으셔도 되고 마늘 향을 좀 강력하게 느끼시고 싶으시면 생마늘을 곱게 다져서 첨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몬 주스 같은 경우에는 집에 없으시거나 시중에 구하기가 힘드시다면 빼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레몬 주스를 첨가함으로써 조금 더 상큼한 맛을 좀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마늘 같은 경우에는 밑단을 한번 제거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높이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칼집을 얇게 한번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칼집이 다 완성이 되면은 옆으로 한번 돌린 다음에 다시 한번 칼집을 내면은 이제 정사각형 모양으로 곱게 다지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다진 마늘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네, 이제 다진 마늘을 마요네즈에다가 첨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주스 5ml, 소금 후추는 부가적인 사항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소금을 한 2g 정도 한번 첨가를 하고요. 후추도 조금만 첨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한번 섞어주시면 되세요. 준비한 크로메스키를 튀겨보도록 하겠는데요. 튀김 기름 같은 경우에는 220도 이상 식용유가 올라가게 되면 일단 기름이 타는 거기 때문에 튀김을 하시면 안 되시고요. 170도에서 180도가 정말
가장 이상적인 온도이기 때문에 해당 온도에 적정하게 맞춰주셔서 튀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튀겨야 될 내용물을 첨가하실 때는 던지듯이 넣으시면 안 되고 담그듯이 천천히 넣어주세요. 5분 정도 튀겨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감자가 충분하게 튀겨지면은 안에 내용물이 조금씩 모짜렐라 치즈볼처럼 튀어나올 겁니다. 그때 건져주시면 되세요. 이제 크로메스키는 충분하게 튀겨진 상태에서 접시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상추든 어떠한 야채를 올리셔도 무방합니다. 밑에 크로메스키를 깔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적당히 바닥에 한번 깔아주시고요. 앞전에 만들었던 아이올리 소스를 종지에다가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로메스키를 접시에 한번 담아주시면은 오늘 프랑스식 크로메스키 완성입니다. 감사합니다.